저녁 노을이 창가를 스쳤다. 붉은 햇빛이 식탁 위로 길게 번져 있었다. 유리잔 속에 와인빛이 출렁이듯 흔들렸고 그 안에서 정원의 얼굴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식탁에는 기범, 미향, 하늘, 그리고 정원. 네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미묘하게 팽팽했다. 기범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정원아,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냐? 아무 놈이랑 해도 되겠니? 정원의 손끝이 순간 떨렸다. 그 말은 아버지의 걱정인 듯 들렸지만 어쩐지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잠시 침묵. 그리고 누군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아무 놈 아닙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울렸다. 정원 씨랑 결혼할 놈입니다. 그 순간 정원의 시선이 하늘에게 향했다. 그 눈빛에는 놀람 그리고 묘한 떨림이 스쳐갔다. 기범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미향은 젓가락을 놓은 채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저는 정원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어요. 공기가 멈췄다. 정원의 호흡도 기범의 눈빛도 미향의 손끝마저 정지된 듯했다. 기범은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담대하구나.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다니. 그의 말엔 나무람보단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러자 미향이 잔잔한 미소로 잔을 들었다. 그래요. 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느껴지네요. 우리 정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예. 목숨 걸고요.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잔을 들어올리며 겨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어른거렸다. 이건 진심이 아니야. 진심일 리가 없잖아. 그녀의 마음속에 낮은 속삭임이 흘렀다. 식사는 그렇게 끝나갔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훈훈했다. 기범은 하늘에게 우리 정원 좀 부탁한다고까지 말했다. 미향은 술 기운에 얼굴이 발그레해져 우리 사위, 괜찮네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정원의 가슴을 찢었다. 저 잠시 공기 좀 쐬고 올게요. 정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늘이 뒤따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술 기운에 걸음이 비틀거리던 정원이 말없이 걸음을 멈췄다. 어떡하려고요? 결혼할 사이라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부드럽게 떨렸다. 진심이니까요. 그 말에 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싫지 않아요, 그런 말.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었다. 어둠 속 검은 벤치 옆에 서 있던 세운. 담배 불빛이 짧게 번쩍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니, 자장가는 안 불러줘? 30 넘은 동생을 업고 오다니. 그의 말은 비아냥이었지만 그 밑에는 묘한 질투와 상처가 섞여 있었다. 정원이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비틀거렸다. 세우는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다. 됐어. 내가 데려갈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하늘은 그 장면을 그저 바라보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래요, 세훈 씨. 오늘은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 누가 남을진 두고 봅시다. 다음 날 아침 건양가의 응접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자 정원의 얼굴이 환히 비쳤다. 이제 그녀는 완벽한 주형체였다. SNS 잡지, 패션 기사마다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건양가의 새로운 얼굴, 젊은 감각의 혁신 며느리. 헤라는 기분 좋은 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 며느님 완전 인플루언서네요.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건양 주가가 올라요. 정원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웃었다. 과찬이에요, 어머니. 부족하긴요. 당신이 움직이면 브랜드가 살아나요. 건양 패션 완전히 젊어졌어요. 그 말에 정원은 순간 묘한 죄책감과 쾌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했던 세계야. 빛나는 조명, 박수,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 순간 헤라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 계산이 있었다. 같은 시각, 난숙의 집.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잔이 비틀거렸다. 그녀는 정원의 SNS 피드를 보고 있었다. 이 요망한 것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문이 열렸다. 정원이 들어왔다. 불러서 오라고 하셨죠, 어머니?
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식적인 자리에 내 얼굴이 영채 얼굴로 알려지길 바라는 거잖아. 내가 그걸 노린 거잖아. 정원은 살짝 웃었다. 제 얼굴이 SNS에 올라갈 때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의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뭐라고? 건양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녀의 말은 단단했고 부드러우면서도 독했다. 난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2년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투를 써? 감히요? 전 이제 감히 해도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정원은 그 말과 함께 돌아섰다. 그 순간 난숙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지며 바닥에 깨졌다. 붉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번졌다. 정원은 창가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피처럼 붉지만 결국 사라지겠죠. 저도 주영채도. 그 시각 헤라의 서재. 커다란 금고가 열리며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꺼내졌다. 수아 사건 기록. 그녀는 봉투를 손끝으로 스쳤다. 이걸 태석 씨가 아직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 이제 다시 나타날 때가 됐어. 밤 도심의 패션쇼 현장.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정원은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헤라가 직접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좋아요. 이번 무대는 우리 건양 패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헤라의 말에 스태프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정원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플래시가 터졌다. 관객석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완벽했다. 그런데 그 순간 관객석 맨 뒤편 누군가가 일어섰다. 그림자 같은 존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정원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눈앞의 조명이 흔들렸다. 그 얼굴. 숨이 멎었다. 그럴 리가. 무대 위 정원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관중들은 그걸 감정 연기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건 진짜 주영채였다. 조명이 흔들렸고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관객을 향해 걸어왔다.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진짜 주영채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정원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끝이 떨렸다.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속삭였다. 나였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였는데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조명이 꺼졌다. 비명이 터졌다. 그리고 화면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었다. 조명이 꺼지자 세상은 고요했다. 누군가의 숨소리, 플래시가 멎은 카메라들, 그리고 정원의 발끝이 흔들리는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그곳에 진짜 주영채가 있었다.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의 눈빛, 그 미소, 걸음의 리듬까지. 정원 자신이 수없이 흉내냈던 그것이었다. 그 순간 정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주영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다. 제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 이 자리에 있네요. 그동안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줘서 고마워요. 정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차정원 씨, 맞죠?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돌아갔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의 셔터음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터졌다. 뭐야, 차정원? 그게 누구야? 진짜 주영채가 따로 있었어? 건양가의 며느리가 가짜였다고? 정원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무대 한가운데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게 아니에요, 오해야요. 하지만 그 말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 묻혀버렸다. 무대 뒤 헤라가 손가락을 쥐어짜며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래, 결국 왔구나. 진짜가. 그녀의 눈빛엔 이상한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백스테이지로 달려나온 정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궜다. 이게 뭐야, 왜 지금, 왜 하필 오늘? 그때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다. 하늘이었다. 괜찮아요? 하늘 씨나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진실은 항상 더럽게 늦게 도착하니까. 정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여자는 진짜였어요. 난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인데. 하늘이 그녀를 바라봤다. 이제부터라도 진짜로 살아봐요. 가짜로 만든 무대에서 내려와요. 그럼 난 어디로 가요? 아무 데도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하늘은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내가 있어요.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난 안 버릴게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이 백스테이지로 밀려 들어왔다. 여기 있네요. 차정원 씨. 몇 마디만 해주세요. 가짜 신분으로 결혼 준비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건양그룹은 알고 있었나요? 정원의 숨이 막혔다. 하늘이 팔로 그녀를 감싸며 외쳤다. 사진 찍지 마세요. 그는 손으로 플래시를 막으며 그녀를 끌고 나왔다. 기자들의 고함이 뒤따랐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인적 없는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이젠 도망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어요. 진실을 말할지 또 거짓을 쓸지. 정원이 눈을 감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거짓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그 사람 품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았어요. 세훈 씨. 그래요. 세훈 씨.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 사람 나를 믿었어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를 사랑했어요. 정원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래도 그 그림자 속에서 난 살아있었어요. 한편 건양그룹 회장실. 태석과 헤라가 마주 앉아 있었다. 뉴스 속보가 화면에 계속 흘러나왔다. 건양가 며느리, 신분 세탁 의혹 진짜 주영채 귀국. 헤라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이 타이밍을 노렸어요. 태석은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당신? 나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누군가 우리 집안 자체를 흔들려는 거예요. 그녀는 모니터 속 정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아이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 닮았거든요. 그 시각 난숙은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끝났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맞지? 내 말이 맞잖아. 그녀는 버틸 그릇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진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움직이게 한 건 헤라 부회장입니다. 난숙의 눈빛이 번쩍였다. 헤라? 그 여자가 끼어들었다고? 예. 수아 사건의 기록을 이용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그 기록이 내 손에 들어와야겠네. 세훈은 집에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뉴스 속 정원의 얼굴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었다고 합니다. 건양가 며느리 사기 결혼 의혹. 그는 리모컨을 던졌다. 유리잔이 깨지고 손등에 피가 배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눈에 피눈물이 맺혔다. 문이 열리고 헤라가 들어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막았어야 했어요. 어머니 아셨죠? 그게 중요한가요? 그 아이가 가짜라는 걸 모른 척한 건 당신이에요. 세훈은 몸을 돌렸다. 그 아이가 가짜였다고 해서 내 감정이 가짜였던 건 아니에요. 헤라는 씁쓸히 웃었다. 그래요. 어쩌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거짓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진실은 죽으니까.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는 같은 제목이 실렸다. 가짜 며느리 스캔들. 건양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정원은 조용히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과 함께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하늘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가요. 거짓이라도 내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짓의 무대 위에 올랐던 배우가 이제는 자신이 만든 대본을 직접 쓰려 하고 있었다. 그 시각 헤라의 집. 헤라는 봉투 하나를 태우고 있었다. 수아 사건 기록. 불길이 봉투를 삼키며 일렁였다. 그녀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끝낼 수 있을까 이 죄를?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 앞에 섰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진짜 주영채가 서 있었다. 그걸 왜 태워요? 내가 찾을까봐. 그건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걸 태워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라는 서류를 태우며 눈빛을 고정시켰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아봐. 불꽃이 피어오르고 봉투는 완전히 타올랐다. 그 순간 주영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당신이 진짜 악마야. 그래. 하지만 악마가 있어야 천사가 존재하잖아. 그녀의 미소는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그리고 같은 시간 정원은 하늘의 차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눈가에 번지는 눈물 한 줄기.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늘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던 그곳으로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이름으로. 정원이 눈을 떴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우리 둘이. 그 말에 정원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럼 나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짓말을 해볼래요. 하늘이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속을 자격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뜻. 그녀의 눈빛은 이제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공난숙. 그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전화를 받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하늘. 당장 돌아와. 건양이 무너진다. 그리고 너도.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늘의 눈빛이 바뀌었다. 정원이 이상함을 느꼈다. 누구예요? 아무 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리고 그 시각. 난숙의 집 서재 한켠에서 잠들어 있던 금고가 조용히 열렸다. 그 안에는 태워졌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수화 사건 기록의 복사본이 있었다. 난숙은 그것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이 판 이제 내가 가져간다. 비가 내렸다. 건양가 대문 앞에는 경찰차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번쩍이는 플래시, 삐걱이는 방송 차량의 지지대, 그리고 건양그룹 부정 의혹이라는 자막이 도심 전광판을 뒤덮었다. 정원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과 공포가 섞여 있었고 손에는 아직 세훈이 선물했던 반지가 남아 있었다. 밖의 혼란을 바라보던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문이 열렸다. 하늘이 들어왔다. 밖에 경찰입니다. 어머니 난숙 쪽에서 무언가 흘렸어요. 당신 이름으로 된 서류를 경찰에 넘긴 것 같아요. 정원의 눈이 크게 떴다. 뭐라고요? 허위 신분, 위조, 결혼 사기. 지금 그대로 있으면 체포됩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숨 쉬는 것도 죄 같아요. 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끝내려면 진짜 진실로 끝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실 그건 너무 늦었어요. 늦은 진실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같은 시각 헤라의 집 서재. 벽난로 앞에서 헤라와 기범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엔 한 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헤라 아니 한영순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소녀가 있었다. 기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당신이 수아를 데려간 거였어? 그래요. 당신이 감옥에 간 그날 난 수아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왜 그랬어? 왜? 그 아이는 내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살인자의 딸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래서 버렸어. 내가 아니었다면 그 아이도 당신처럼 지워졌을 테니까.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거겠지. 숨긴 게 아니라 살린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치열해졌다. 기범은 테이블 위에 사진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 아이 어디 있지? 수아 살아있지? 헤라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 아이 이미 당신 곁에 있잖아요. 뭐?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그 아이 말이에요. 그 말에 기범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의 시선이 허공에 멎었다. 정원?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이 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그게 바로 정원이었어요. 기범은 숨이 막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아이가 수아라니. 그럼 그 아이가 헤라 당신의 딸이기도 하잖아. 그래요. 내 딸이자 당신의 딸.
그리고 지금 세훈의 약혼녀.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기범은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걸 세상이 알면 건양은 끝이야.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뜨릴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다. 모든 거짓은 결국 진실의 불꽃에 타요. 그리고 그 불꽃을 붙이는 건 언제나 나 같은 여자들이야. 건양 본관 회의실. 세훈은 기자들을 피해 들어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무너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손에는 정원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차정원 아니 수아. 그는 속삭였다. 도대체 넌 누구야? 그때 문이 열렸다. 난숙이 들어왔다. 그녀의 입가엔 차가운 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 애는 당신 인생을 삼킨 괴물이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래요? 살인자의 딸 거짓 신분으로 당신 곁에 붙은 여자.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세훈의 눈빛이 번쩍였다. 당신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녀는 거짓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난숙에게 다가갔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망쳐요. 돈, 명예, 권력. 그게 뭐길래 그렇게들 사람의 이름을 빼서. 난숙은 비웃었다. 이 세상은 이름값으로 굴러가요.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게 죄라면 벌 받으면 되겠죠.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 아이는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진짜가 돌아왔으니까. 밤. 정원은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반지가 유난히 반짝였다. 세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반지 나한테 너무 무거워요. 그때 문이 열렸다. 세훈이 들어왔다. 눈빛은 망설임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정원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냥 미안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그때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었고요. 세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진짜 이름. 정원은 눈을 감았다. 차수아.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세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손이 떨어졌다. 차수아. 그럼 당신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살인자의 딸. 그리고 헤라 부회장의 딸. 세훈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럼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진짜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랑만은 진짜였어요. 그녀가 손을 뻗었지만 세훈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거짓이 너무 커요. 진심이 묻힐 만큼. 그는 돌아섰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나 정말 사랑했어요. 그날 밤 늦게 헤라의 집 서재에 불이 켜졌다. 그녀는 창가에서 불붙은 성냥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이제 불태워야 할 때야. 그녀는 손에 든 사진을 찢어 불 속에 던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수아, 그리고 기범이 있었다. 사진이 천천히 타들어가며 한때의 행복이 연기로 흩어졌다. 다시 태어나야 해 우리 모두.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주영채가 들어왔다. 그건 제 인생의 증거예요. 그걸 태워버리면 우린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헤라가 고개를 들었다. 지옥이라도 좋으니까 이제 끝내자. 그녀는 사진 조각을 남김없이 불 속에 던졌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로 솟았다. 주영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그래, 미쳤지. 하지만 미쳐야 버틸 수 있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아침. 뉴스 속보가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었다. 건양그룹 비밀 가족사 공개. 부회장 한혜라, 숨겨진 딸 존재 드러나. 수아의 귀환, 재벌가의 균열.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틈 없이 터졌다. 건양가의 대문이 무너지는 듯한 플래시의 빛 속에서 정원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걸 끝낼 얼굴이었다. 그녀의 뒤로 하늘이 따라 나왔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야죠. 차정원도 주영채도 아닌 차수아로.
그녀의 말에 하늘은 묘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당신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비가 또 내렸다. 어제보다 차갑고 무겁게. 건양가의 대문 앞엔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빗물 위로 번지는 붉은 불빛, 그 안에서 정원의 발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검은 코트를 입고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어제까지 그녀를 찬양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욕했고 기사의 제목은 거짓의 여인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문이 열리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차정원 씨, 아니 수아 씨, 본인이 헤라 부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건양그룹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혹은요? 진세훈 씨와의 관계는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용이었습니까? 그녀는 말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 모두 사실이에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폭발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다. 하지만 정원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가 사랑한 건 그 어떤 거짓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폭풍 속에서도 또렷이 들렸다. 경찰이 다가왔다. 차수아 씨 사문서 위조 및 신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을 때 그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났네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 목소리는 하늘이었다. 비 속에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나는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 시각 헤라의 집. 난숙이 들이닥쳤다. 이게 당신 짓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른다고? 당신이 주영채를 불러왔잖아. 그 애를 앞세워 우리 집안을 박살내려는 거잖아. 헤라는 잔잔히 웃었다. 그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결과예요.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이제야 무너진 거죠. 난숙은 소리쳤다. 감히 내가 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라 착각했던 세상에 사람의 심장은 아직도 뛴다고. 난숙은 탁자를 뒤엎었다. 수아를 내 앞에서 다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그 애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은 원흉이야. 그 애는 당신이 만든 괴물이에요. 당신의 욕망이 그 아이의 거짓을 키운 거라고요. 순간 난숙의 손이 들렸다. 탁! 얼굴 위로 따기 소리가 퍼졌다. 헤라의 얼굴이 돌아갔다. 피 한 방울이 입가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죠. 때리고 덮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무도 당신 곁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난숙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요. 미치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교도소 유치장. 정원은 앉아 있었다. 벽에는 희미한 빛이 번져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세훈이 들어왔다. 면회 신청하셨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훈 씨, 할 말 있습니까? 그날 제 얼굴 보고 말했잖아요. 거짓이라도 좋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그땐 몰랐으니까. 그래요. 몰랐으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정원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전 알아요. 당신이 절할 때 당신 눈동자엔 주영채가 있었어요. 절 본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세훈은 말없이 손을 쥐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거면 됐어요. 내 인생의 그 한 줄이면.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요? 이 반지 버리지 말아요. 그건 제가 세훈 씨에게 거짓이 아닌 유일한 증거니까. 그녀는 수갑찬 손으로 반지를 꺼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반지가 눈물과 함께 흔들렸다. 그날 밤 교도소 밖에선 하늘이 서 있었다. 빗속에서 그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이 어슴푸레했다. 그는 창문 너머의 정원을 바라봤다.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녀는 그 안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을 거란 걸.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직 서막이에요.
며칠 후 교도소로 가던 경찰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순식간에 현장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차량은 전복되었고 불길이 솟았다. 경찰들은 급히 문을 열었지만 정원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차가운 비 속으로 뉴스 속보가 터졌다. 건양 며느리 차수아, 수감 중 탈주. 건양그룹 2세 스캔들로 초토화. 기자들이 떠들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다. 한편 하늘은 자신의 사무실에 남겨진 편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하늘씨, 진실은 늘 거짓의 옷을 입고 와요. 이번엔 내가 그 옷을 벗길 차례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같은 시각 난숙의 집 지하실. 어둠 속에서 묘하게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조용히 내려오자 불빛이 켜졌다. 그녀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묶여 있었다. 공필석 이사 오랜만이죠. 그녀는 냉소를 지었다. 당신이 흘린 문서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나 시킨 사람은 부회장이었어. 누구? 해라 하네라. 그 말에 난숙의 눈빛이 바뀌었다. 좋아. 이제 게임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네라, 넌 이제 내 손으로 끝낼 거야. 그리고 그 순간 헤라의 저택 2층 창문이 열렸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창밖엔 빗방울이 흐르고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수아, 결국 넌 나를 닮았구나. 그녀의 손끝이 와인잔을 놓았다. 와인이 바닥에 쏟아지며 붉은 자국이 천천히 번졌다. 그 순간 창밖에서 천둥이 치며 번개가 내리쳤다. 창문이 산산조각 났다. 헤라의 몸이 휘청였다. 창가에 피가 튀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떨어졌다. 하얀 드레스가 공중에 흩날렸다. 비명소리도 울음도 없었다. 단지 떨어지는 와인색 빗물만 남았다. 뉴스는 다음날 아침 세상을 뒤흔들었다. 건양 부회장 한혜라 자택 추락사. 유서 발견되지 않아 자살인지 타살인지 수사 중. 하늘은 신문을 접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열리겠군요. 정원 아니 차수아는 그날 밤 국도 위의 낡은 모텔방에서 눈을 떴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거울 속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다시 태어났네. 그리고 그 순간 모텔 창밖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헤라 부회장 사망. 건양그룹 경영권 공백, 후계구도 붕괴.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건양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헤라의 장례식장은 흰 국화와 플래시, 그리고 침묵으로 덮여 있었다. 언론은 건양의 여제, 불꽃처럼 사라지다라 썼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다. 그녀는 절대 그렇게 끝날 여자가 아니었다. 난숙은 검은 옷을 입고 관 앞에 섰다. 결국 내가 이렇게 갔네, 한영순. 그녀의 손엔 은빛 묵주가 들려 있었지만 입가의 미소는 냉혹했다. 살면서 그렇게 남을 짓밟더니 마지막은 스스로를 짓밟았네. 그 순간 장례식장 한쪽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정원 아니 차수아가 들어왔다. 긴 코트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천천히 아무 말 없이 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새로 태어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난숙의 손이 묵주를 떨어뜨렸다. 내가 살아있었어? 죽을 뻔했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그녀는 전혀 피하지 않았다. 헤라 부회장님 장례식에 참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저를 낳은 여자니까요. 하지만 저를 버린 여자이기도 하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 그녀가 남긴 부를 제가 이어받을 거예요. 그 말은 예고처럼 들렸다. 그날 밤 건양 그룹 회의실. 비공식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난숙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덮었다. 헤라가 없으니 우리 집안도 무너지는군요. 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남긴 주식 7%. 아직 법적 상속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져야지. 그러려면 수아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순간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동시에 돌아봤다.
수아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 동에 제가 하죠. 그녀는 태연하게 걸어와 회의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제 제 이름으로 바꿀 겁니다. 건양의 새 주주는 저예요. 난숙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내 앞에서. 왜요, 어머니? 건양은 당신 혼자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럼 그날 밤 불태운 서류는요? 그게 당신을 지켜줄 줄 알았어요? 난숙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아직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당신이 만든 거짓의 집이 당신 손으로 무너질 거예요. 그 순간 난숙의 손이 떨렸다. 너 날 협박하니?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마. 차수아. 당신이 죽이려다 실패한 당신 집안의 그림자요. 그녀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세상을 뒤집었다. 건양그룹 후계자 차수아 지명. 난숙 회장 직무 정지. 난숙은 집무실 안에서 신문을 찢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피로 번져 있었다. 모두 나를 배신했어, 모두 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공난숙 씨죠? 검찰입니다. 횡령 및 비자금 관련해서. 그녀는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년이 날 죽이려 드는구나. 같은 시각 세우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의 집은 엉망이었다. 신문, 술병, 사진, 깨진 액자. 정원의 사진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결국 다 거짓이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돌아왔는데 왜 난 이렇게 아파하지? 문이 열렸다. 하늘이 들어왔다. 이제 그만 잊어요. 너까지 이러냐? 그 여자는 돌아왔어요. 당신을 사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러 온 거죠. 세우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넌 여전히 그녀 편이야? 그녀를 이해하는 건 나뿐이에요. 그럼 너도 끝이야. 세우는 손으로 하늘의 멱살을 잡았다. 그녀는 내 여자야. 하늘은 조용히 그의 손을 치웠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여자도 아니에요.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 속엔 사랑, 분노, 질투, 그리고 한 줌의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되자 건양 본관에서 열린 추모 자선 행사가 뉴스로 생중계됐다. 헤라의 죽음 3주기이자 새 회장의 공식 취임식. 무대 위로 수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한 송이 붉은 장미를 들고 있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추자 홀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하려 합니다. 거짓이 때로는 진실보다 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웅성였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녀는 장미를 들었다. 이건 헤라 부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건양의 불을 새로 피우라는. 그 순간 무대 뒤쪽 커튼이 열렸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공난숙의 비자금 거래 녹취록, 건양 사문서 조작 파일, 한혜라의 유언 영상. 모두가 경악했다. 난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꺼. 그 영상 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이미 영상은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게 제가 세상에 돌려주는 진실이에요. 그 순간 무대 위로 난숙이 달려올랐다. 너 같은 년이 감히.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건 작은 권총이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넌 날 파괴했어. 이제 널 끝장내야겠어. 총구가 수아를 향했다. 순간 하늘이 뛰어들었다. 안 돼. 총성이 울렸다. 시간이 멈췄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하늘의 몸이 수아 앞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번졌다. 하늘씨.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는 힘겹게 웃었다. 괜찮아요. 이번엔 내가 진짜로 당신을 지켰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거짓의 세상에서도 당신은 진짜였어요.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자 수아의 눈이 흔들렸다.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난숙은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이 존재도 못했을 거야.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다.
그녀의 외침은 비명처럼 멀어졌다. 수아는 피투성이가 된 하늘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당신이 진짜였어요. 그녀는 그를 안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는 미친 듯이 웃었다. 보세요. 이게 건양이에요. 사랑도 피도 진실도 다 거짓으로 피어난 세상. 그녀의 목소리가 극장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불태워요. 다시 시작하려면 불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촛불을 집어들었다. 무대 장식에 불이 붙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의 몸을 품에 안고 불 속에 그대로 앉았다. 거짓이여 타라. 진실이여 남아라. 불길이 치솟았다. 붉은 빛이 그녀의 눈을 감쌌다. 그날 밤 건양 본관은 완전히 불탔다. 뉴스 자막은 단 하나였다. 건양의 밤 불길 속에서 사라진 두 사람. 그리고 며칠 뒤 폐허 속에서 두 개의 반지가 발견되었다. 서로 얽혀 녹아내린 형태였다. 기자는 말했다. 끝은 없었다. 단지 또 하나의 거짓이 새로운 진실로 피어날 뿐이었다.